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징수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요인이 작용이 됐습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올랐는데 코스피는 한 달 만에 장중에 2,508까지 오르면서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액면 분할을 위한 거래 정지를 앞두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틀째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었고요. 코스닥도 바이오와 게임 섹터 반등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4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또 2018년도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남은 2018년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건가요? 출발 징수와이드 2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들의 추천주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 전문가들의 종목 공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어야겠죠.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어떨까요? 시초가 공략주까지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에 미국 시장에 좀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FOMC도 있고요. 애플의 실적 발표, 테슬라의 실적 발표 등등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주식들을 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FOMC 같은 경우는 5월 1일, 2일 날 거쳐 있는데 이번엔 동결이지만 이제 발표 이후에 어떤 이제 언급이 있는지 매파적이라고 하면 주가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불확실한 면이 좀 지속이 되는 한 주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제 종목으로 좀 더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솔브레인인데요. 솔브레인 이제 최근에 전방 산업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후방 산업인 이 재료, 반도체 재료 회사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솔브레인 그중에서 1분기 실적이 최근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 2,062억 원, 전년 대비 12%, 영업이익은 308억 원으로 약 17% 컨센서스를 이제 증가할 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하면서 실적을 견인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은 3분기까지는 충분히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최근 나온 보고서의 전망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SK 머티리얼즈나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등등 이런 반도체 재료를 하는 회사들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 조정은 매수에 좀 적기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초가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9만 원, 손절 라인은 5만 7천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3분기까지 이익이 직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최근에 조정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솔브레인 시초가 공략주로 들어봤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주식은 언제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구도주의 달인 김영철. 안정과 성장, 미래 가치를 한 번에. 철학이 있는 투자 신일섭. 예,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오셨고요.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라이브 매매 타임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또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주신 종목들 수익률이 어떨지 그 현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신일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최근에 주셨던 8종목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계신데요. 4월 26일에 신세계 매수 이틀 만에 3% 이상 수익에 나고 있고요. 지금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4월 20일에 주셨던 아시아시멘트, 카뮤 ENC가 각각 7%, 6% 수익이 나고 있네요. 네, 다음으로 김영철 팀장의 최근 추천주 보겠습니다. 역시 화면상에 가장 최근에 주셨던 8종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4월 25일에 주신 애경산업이 지금 수익권
전반전으로 돌아섰고요. 또 4월 23일에 나스미디어도 0.56%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단연 눈에 띄는 종목은 4월 19일에 DNC 미디어이고요. 15%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신섭 소장의 수익률 베스트 5 종목을 살펴봅니다. 신섭 소장의 1위부터 5위 종목, 지금 수익률 함께 살펴보고 계신데요. 역시 1위는 호텔신라입니다. 4월 19일에 주셨던 종목이고요. 8% 수익이 나고 있고, 아시아시멘트 역시 여전히 7% 이상의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김영철 소장의 수익률 베스트 5 종목 살펴봅니다. 네, 1위 종목은 DNC 미디어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15% 수익이 나고 있고 4월 16일에 주신 배럴 역시 두 자릿수 수익률 여전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KG 이니시스가 3위인데요. 4%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총출연자 전문가의 수익률 순위를 살펴봅니다. 먼저 4위부터 8위 전문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고 계신데요. 이 자리에 계시는 신섭 소장님이 4위, 7위, 8위에 종목을 올리셨습니다. 호텔신라가 8%, 또 아시아시멘트, 까뮤 ENC가 각각 7위와 8위에 랭킹이 됐고요. 이어서 1위부터 3위 전문가 살펴보시죠. 이 자리에 계시는 김영철 팀장이 1위와 2위 종목을 갖고 계십니다. DNC 미디어 15%, 배럴이 13%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의 추천주 수익률 현황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신섭 소장님, 먼저 4월 19일에 추천하셨던 호텔신라가 눈에 띄는데요. 리뷰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호텔신라 대단합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도 잘 가고 있지만 호텔신라도 잘 가고 있죠. 그래서 뭐 인터넷에는 후계자 구도에서 이부진 그 호텔신라 사장에게 굉장히 후한 점수를 네티즌들이 주고 있던데, 그런 여론 또 좋지만 실제적으로도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면세점 사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중국 사드 보복 그 부분을 잘 넘어서면서 인천공항의 임대료가 높은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다 결국에는 호텔신라 혹은 롯데가 다 가져가게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면세점 사업이 잘 되고 있고 호텔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지금 다 전반적으로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상으로도 그 중국 그 사드 보복이 이제 잦아들기 때문에 호텔신라는 굉장히 신고가를 금방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행주와 호텔주가 지금 다 같이 좋은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내뿜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에 기록을 했던 그 전고점을 곧 돌파를 할 가능성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호텔신라를 잘 잡으셨습니다. 신섭 소장님 포트에 있는 종목이었고요. 자, 오늘 왕관을 2개나 쓰셨습니다. 김영철 팀장님, 저희 1위 기록한 DNC 미디어 리뷰 한 말씀 들어볼게요. 일단은 뭐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웹툰이랑 웹소설에 이제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이제 컨텐츠 관련된 업종이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았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웹툰이랑 웹소설까지 좀 확장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DNC 미디어의 황제 외동딸 같은 경우가 페이지 뷰가 뭐 중국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보통 이제 그 웹툰 기반으로 영화, 웹소설 기반으로 뭐 영화 제작이 좀 많이 있는데 중국에서 인기가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뭐 그 추후에도 컨텐츠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뭐 가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외에도 이제 뭐 꾸준하게 이쪽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동시호가 상황을 보니까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내일 휴장이라 이번 주는 거래 일수가 좀 적은데요.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신섭 소장님. 네, 뭐 거래일수가 하루 빠지긴 하지만 결국 주식은 보유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래소 코스닥 뭐 다 좋은데요. 주로 주고받으면서 지금 가고 있죠. 뭐 셀트리온이 코스닥에 있었으면은 지금 또 급등을 하기 때문에 코스닥이 더 끌어올렸겠지만 일단 지금 코스피로 이전을 했고요. 하지만 다른 종목들이 그 우려와 달리 자리를 잘 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대변되는 IT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가세를 해서 바이오 쪽이 한층 강화됐기 때문에 굉장히 코스피로서는 되게 좋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이 빠졌다고 해서 좀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게 다른 그 업종들이 잘 메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이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한 번씩 그 상승하는 부분이 연휴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주식을 강력히 보유를 해야 되고, 뭐 그 장바구니 물가가 뭐 장보기가 두렵다는 뉴스가 타이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던데, 그래서 그 슈퍼마켓이나 가봐도 굉장히 느끼실 거예요.
물가 상승에 따른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에 꼭 투자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보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4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4월 30일 월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출발 분위기 어떤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예, 오늘 대체로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오늘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50대 1의 액면 분할을 위해서 오늘부터 내달 3일까지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는 거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 이틀간 주가가 급등해서 지금 265만 원 선에서 거래가 정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는 85,000원대 오늘 장은 1.8% 정도 좀 밀리면서 출발이 됐고요. 현대차 0.6% 올라서 이제 주가 16만 원 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9,6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또 4,12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결정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강세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는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2% 조정 나왔었는데 다시 되돌리면서 2.5% 강세 출발이 되고 있고,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일단은 한국전력 눈에 띄네요. 3.2% 강세입니다. 네이버의 주가가 최근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며 부진했는데 오늘은 0.4% 소폭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눈에 띄고요. 오늘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좀 살펴드리면 현대로템이 16%, 현대건설이 8%, 금호석유, 쌍용양회가 각각 8%, 5%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 움직임 좀 살펴드릴게요. 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좀 엇갈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4흘 연속 상승세인데요. 0.46%, 11포인트 상승한 2,500선 회복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4흘 만에 약세 전환이 됐습니다. 소폭 밀리면서 약보합으로 출발이 됐고 885포인트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1, 2위 종목이 모두 약세로 출발한 가운데 HLB, 메디톡스, CJ ENM은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이 됐는데요. 일단 HLB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최고가를 경신하는 중입니다. 오늘도 빨간불 켜면서 출발이 됐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볼게요. 예, 오늘 좀 종목별로 흔들세가 나타나는데 나노스가 한 3% 가까이 오르면서 단연 눈에 띄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바이로메드, 펄어비스, 또 셀트리온 제약, 코롱 티슈진까지는 소폭 밀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갖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지금은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할 때다라고 앞서 신일섭 소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들고 오셨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 다우기술입니다.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계열사들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다우기술은 그 IT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계열사로 다우데이터, 다우인큐브, 키움증권 등이 있고요. 그리고 가상화, 클라우딩 컴퓨팅, 그리고 스마트 프로세스, 전자결제 사업, 이런 것들을 그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키움증권,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예전에 키움증권도 가져왔었는데, 삼성증권 사태 이후에 증권업계가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면은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증권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12만 원까지 돌파를 했고요. 키움증권이 물론 브로커리지 그 부분을 굉장히 축소를 시키고 체질 변화를 이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 당연히 좋죠. 키움증권이 그런 면에서 좋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내용 말고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키움증권이 예전에 브로커리지 전문, 완전 전문 개인 투자자 위주의 증권사였다면 지금은 너무나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성공적으로 안착을 해서 변신이 굉장히 무서운 증권사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 다우기술 같은 경우 그 키움증권의 그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지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달에 쇼핑몰 관리 서비스 사박넷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사박넷이라는 회사가 하는 일이 오픈마켓과 소셜 커머스 등에 대한 통합 관리 서비스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오픈마켓이나 소셜 커머스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어요. 물론 각각의 오픈마켓이라던가 소셜 커머스 서로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피 터지게 경쟁을 하고, 그리고 신세계 같은 오프라인 업체가 티몬 쿠팡을 경쟁 상대, 정영진 부회장이 강력히 얘기를 하면서 그 주부들, 30, 40대 주부들 대상으로 기저귀를 10원 단위로 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전체 파이로 봤을 때는 그게 너무나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하는 업체조차도 굉장히 클 가능성이 있다. 근데 다우기술이 이 업체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자회사 중에서는 키움증권이 굉장히 잘 나가면서 지분법 평가 이익으로 도움을 주고 있고, 그 사박넷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고 있다. 그리고 그 지금 기술적인 분석으로도 2018년도에 2015년 8월 달에 대부분 2015년 7월 달, 8월 달에 고점이죠. 지금 얘기하는 거의 모든 종목들이 그래요. 그때 주가가 고점을 치고 꺾였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만 3년 동안 그 걸음마를 지금 굉장히 더디게 하다가 2018년에 거기를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23,000원이고 목표가는 35,000원입니다. 지금 현재가가 24,100원이네요. 예. 2위는 대륙제관이라는 업체입니다. 이 지금 여름철이 곧 다가올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봄철이라고 하지만 봄은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가 벚꽃을 봐도 알듯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죠. 어느덧 갑자기 에어컨이 필요한 계절이 오고 너무나 더운 무더위의 계절이 올 겁니다. 아이스크림을 쭉쭉 빨면서. 근데 어떻게 보면 관련주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터지지 않는 부탄가스로 유명합니다. 뭐 사고가 많이 일어났었죠. 캠핑장에서도 일어났었고 대학교 축제에서도 일어나서 얼굴에 화상을 입는다거나 굉장히 안 좋은 소식들이 있었어요. 부탄가스. 그래서 터지지 않는 부탄가스를 대륙제관이 개발했죠. 그리고 히트를 쳤습니다. 국내 2위의 부탄가스 제조사예요. 1위는 태양. 뭐 대륙제관하고 태양하고 승일, 이런 종목들을 세 가지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뭐 크게 뭐 대형주처럼 많지는 않지만 대륙제관이나 태양 같은 경우에는 부탄가스 1, 2위를 다투는 회사고, 태양이나 승일 같은 회사, 태양이나 승일은 둘이 에어졸 관련 회사입니다. 우리 뭐 모기약이나 이런 것들 많이 뿌릴 텐데, 그리고 뭐 뿌리는 파스도 많이 바를 거고, 뿌리는 모기약, 기피제 뭐 이런 거 많이 바를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나 승일이 다 관련주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제관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내 2위 부탄가스 제조회사고, 계절적으로도 지금 그 수요가 다가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 이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2015년 6월달, 7월달 그 즈음이 다 고점이에요. 지금 전혀 움직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지금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이 두렵다 하면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야 되는데, 그 탐구 과정 속에서 이런 종목들이 들 가능성이 있다. 지금 뭐 위닉스라든가 신일산업 같은 그런 쪽은 지금 다 올랐죠. 공기청정기, 선풍기니. 지금 대륙제관, 태양, 승일 또 지금 그 계절적인 수요로 올릴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안 오르는 가운데 특수관계인 박용옥 씨, 대동공업 주식농부로 유명하신 분이죠. 지분을 0.54% 또 늘렸습니다. 지분율 11.15%가 됐어요. 이분이 그 사면은 계속 평생 거의 산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종목들을 투자하신 걸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손절가 6,000원, 목표가 10,000원입니다. 그리고 3위는 BGF 리테일입니다. 예전에 한번 갖고 왔었는데 분할되기 전이었어요. 네. 지금 분할되고 나서 BGF는 굉장히 급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BGF 리테일은 사업회사죠. 지금 2018년도 들어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CU라는 업체죠. BGF 리테일, GS 리테일, 신세계 이런 식으로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신세계는 하는 사업이 너무 많아서 편의점 위주의 편의점주라고 완전히 분류할 수는 없지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이마트24, 위드미에서 이마트24로 바뀌었죠. 공격적으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비교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BGF 리테일은 CU를 운영하고 있고, GS 리테일은 GS25, 신세계는 이마트24입니다. 신세계는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물론 모두 다 편의점의 성장 때문에 저렇게 올랐다고 볼 수가 없죠. 여러 가지 사업이 잘 됐기 때문인데, 어쨌든 같이 껴넣어서 보고, CU는 일본에서 직수입한 모찌롤이 완판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뭐 냉장 상태 보관이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수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일본 여행 갔다 와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SNS 보면 이 모찌롤에 대한 얘기가 너무나 많죠. 전부 다 그걸 사와가지고 호텔방에서 인증샷을 찍어서 올려서 난리예요. 근데 이게 드디어 들어온 거죠. 지금 열흘 새 한 달 물량 20만 개를 판매했습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워홈과 손잡고, 아워홈은 다 아시죠? 급식 업체인 거. 아워홈과 손잡고 반찬류 제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콤 제육 불고기, 오븐 닭갈비 등 2종이 출시가 됐어요. 이런 것들은 계속 지금 연장선상에 있는데 1인 가구의 성장에 기대어서 편의점이 성장하고 있고, 대형마트라던가 백화점은 축소되고 있는데 홀로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다 지금 타 상품을 얹으려고 하는데, 지금 뭐 육류를 판매하질 않나. 그쵸? 고기 자판기가 들어온 CU 지점이 생겼어요. 그리고 쌈 채소를 팔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반찬류들을 지금 팔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편의점이 예전에 가면 삼각김밥이나 도시락만 있었고, 대부분 파는 게 뭐 편의용품이나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리고
담배가 아직도 매출이 1위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죠. 도시락에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해산물 도시락이 많아지고 있다. 그중에 육류 도시락밖에 없었죠. 그 전에는. 그래서 지금 일본식으로 가는 거예요. 일본은 도시락이 너무 다양하고 도시락 매출 1위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거, 일본에서 인기 있는 그 직수입 모찌로를 들여오고 뭐 여러 가지 1인 가구 성장에 따른 그 품목을 다변화하고, 그리고 그 저번에 말씀드린 것들 뭐 굉장히 그 인식은 뭐 안 좋을 수 있는데 지금 뭐 시급을 올렸으니 그런 것들을 핑계로 대가지고 뭐 무인 자동화 사업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4차 산업혁명을 그 어떤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편의점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이 가장 우리가 그 겪을 수 있는 최접점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는 게 CU, GS25, 이마트24 이런 데가 될 것이다. 그래서 편의점의 성장은 아직도 무궁무진하고 앞으로 우리가 보는 편의점의 모습은 너무나 바뀔 거다. 지금 그냥 주위에만 가보셔도 알 거예요. 지금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상암동에도 GS25나 CU를 가보시면은 그 뭐 전자담배를 파는 직원이 한 명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 편의점 직원 말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변화들도 굉장히 앞으로 더 다양화될 거고, 뭐 그 전기차 충전 서비스라던가, 뭐 차량 공유 서비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에 나오는 뭐 4차 산업혁명에서 그 새롭게 시도되는, 그리고 혹은 미래에 다가올 이런 그 키워드들이 다 편의점 안에 접목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편의점주는 계속 그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BGF 리테일, GS 리테일 마찬가지인데 2015년 7월달, 8월달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BGF 리테일은 그 분할된 2017년 12월 이후에 그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다시 봐야 된다. 그때 CJ 프레시웨이, 그리고 뭐 신세계 푸드, 현대 그린푸드 이런 식자재 업체들도 말씀드렸고, 이런 그 편의점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데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언론에 딱 나왔는데 20% 상승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보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호텔신라, 신세계 이런 것들 지금 주가가 밑에서 스리슬쩍 떴는데 갑자기 딱 보니까 이미 30% 이상 상승해 있잖아요. 그리고 의류주도 지금 안 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봐야 된다. 손절가 17만 원이고 목표가는 25만 원. 2017년 12월 1일달 24만 9천 원을 넘어서는 가격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선정해 오신 세 개의 탑픽 종목 왜 사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신일섭 소장의 종목부터 살펴봤고요. 김영철 팀장님, 지금 탑픽 종목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은 펄어비스입니다. 아마 소장님께서도 포트폴리오에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유심히 봤는데 이 종목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일단은 출시한 지 한 2달 됐는데 아직도 일 매출 한 15억 정도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양대 마켓에서 아직도 뭐 한 3위권 안에, 2위권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국내 쪽에 대한 매출 기여도만 가지고도 지금 뭐 이 정도의 일매출이랑 그다음에 이제 이익을 좀 뽑아내는 그런 부분들인데, 해외 쪽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빠져도 그 모멘텀을 기대하는 투자자라면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대기 매수세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해외 쪽뿐만이 아니라 이제 콘솔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두 개 같이 가지고 있다. 근데 요 펄어비스가 개인적으로는 게임을 뭐 이제 모바일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주위에 이제 게임하는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사실 이게 이제 좀 매니아틱한 그런 게임, 약간 이제 하드코어여가지고 매니아틱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국내에서 한 개발 4년 정도가 걸렸었는데 해외 쪽에서 오히려 더 인기가 더 많은, 매출이 아마 PC게임 기준으로 해외 쪽에서 아마 80% 정도인가가 나왔었던 그런 게임이어서, 국내에서 해외 쪽으로 모바일까지 이제 뭐 진출을 더 이제 국가들을 늘려나간다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콘솔 게임까지 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이익이 당연히 증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판단이 돼서 충분히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23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비즈니스온이라는 기업입니다. 요거 일전에도 한번 이제 언급을 좀 드렸었던 그런 기업인데, 금요일날 일단은
꽉 찬 양봉으로 끝난 게 좀 상당히 좀 괜찮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장중에도 이제 좀 봤는데 5장 들어와가지고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서 뭐 단기적으로는 16,000원만 돌파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18,000원대까지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뭐 더존비즈온이랑 뭐 이름이 좀 비슷한데 사업도 어쨌든 중소기업 그 이제 스마트빌 쪽 전자세금 계산서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많고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쪽에도 이제 뭐 거래처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그 성장 동력이 꽤 괜찮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이제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뭐 마찬가지로 현 정부에서 어쨌든 중소기업 육성 쪽에 대한 그 모멘텀, 그러니까 뭐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뭐 주가는 막 이렇게 재밌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은 아니지만 14,000원대에서 15,000원대 사이에서 뭐 매수를 해 놓으면은 17,000원대, 18,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5,000원이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이제 61선이 이제 형성이 돼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가격적으로도 뭐 14,000원 아래쪽으로는 뭐 깨지면은 다시 한번 뭐 한 단계 더 아래쪽에서 접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13,9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목표가 18,000원이시죠? 예, 목표가는 18,000원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는 이제 P&E 솔루션이라는 뭐 전기차 기업인데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뭐 주목을 받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게 전기차랑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 이제 두 섹터, 신성장의 대표적으로 두 섹터였었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옥석가리가 좀 들어간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캠텍이 거의 대장격이었는데 뭐 증권사에서 좀 밸류를 이미 좀 반영을 했다라는 보고서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같이 이제 그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좀 뭐 최근에 거의 신고가 구간까지 다시 한번 올라왔다가 조정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인데, 그 와중에서 좀 주도주라고 해야 되나요? 대장이 조금 바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때 이제 좀 강하게 움직였었던 게 P&E 솔루션이어서 조금 뭐 지금 이렇게 시장의 관심이 대북 테마 쪽으로 이제 남북경협주 쪽으로 좀 가서 뭐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나 아니면은 뭐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이 쉴 때 담아두는 전략은 뭐 괜찮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신성장 관련된 섹터들은 상승할 때 따라가기보다는 어쨌든 뭐 조정 받을 때 담아두는 전략이 가장 좀 뭐 유효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이고, 어쨌든 신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쪽 산업이 커진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산업이 커지는 건 어쨌든 대세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종목을 좀 담아두는 거 괜찮은 전략이고, 최근에 뭐 대장이 P&E 솔루션인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좀 있어서 지금 이 가격에서는 좀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손절가는 조금 짧습니다. 대신에 16,000원대 깨지면은 어쨌든 15,000원대까지는 한번 좀 찍고 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레인지가 좀 넓어서 15,500원 잡고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최근에 4월 17일 날 찍었었던 고점이 19,100원인데 한 19,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종목 수익률 면에서 에이스인 두 분의 오늘 탑픽 종목 3종목씩을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금호석유부터 좀 볼 텐데요.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 오늘 갭상승 출발을 해서 10%나 오른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웃도는 실적 발표 7년 만에 최대 실적이었다고 하고요. 또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호석유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듣고 싶은데 신섭 소장께 여쭤볼게요. 네, 지금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000억 원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나왔네요. 네, 지금 화학업종들이 어느덧 다 올라왔습니다. 경기 민감주 중에 건설주는 지금 안 가고 있는데 조선주랑 지금 화학업종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 중에 가장 대장이 롯데케미칼. 예전에 호남석유화학이었죠. 쉽게 말해 가마솥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가마솥에 여러 가지 기름들을 끓여서 그냥 정제를 해가지고 팔죠. 그리고 LG화학 40만 원대 돌파했다 지금 내려왔죠. 배터리 만드는 회사 하나케미칼 대표적으로 PVC 만드는 회사 PVC 뭐 우리 관이나 파이프 같은 거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지금 국도화학 에폭시 만드는 업체 주차장에 가면 뽀득뽀득 소리 나죠. 에폭시 유니드 가성칼륨 탄산칼륨 만드는 회사 지금 전부 다 올라가 있어요. 화학업종에 있는 대형주 중소형주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절반 이상 혹은 2015년 아까 말한 주가 고점까지 다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금호석유 이제 출발해서 10만 원대 돌파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는 대표적으로 타이어에 들어가는 합성 고무를 만드는 회사. 다 분야는 틀린데 전반적으로 화학업종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호석유도 같이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롯데케미칼을 필두로 너도 나도 이제 그 결승선을 앞두고 막 달려가고 있어요. 2015년 혹은 2011년도. 금호석유도 마찬가지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이게 관성에 따라서 몇 분기 연속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호석유는 미리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걸로 봤을 때 다음 분기 실적도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 지금 15만 원까지 열어놓고 봐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 금호석유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시각 특징주로 선정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기술인데 4월 들어서 주가가 뭐 폭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투자 경고 종목이고요. 오늘 장에서도 남북 경제 협력주들의 급등세가 돋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5% 상승이고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이거는 뭐 사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보유자의 영역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신규 매수는 당연히 어렵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고점에서 거래량 터질 때가 단기적인 고점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어제 거래량이 터졌는데 제대로 이제 뭐 흔히 말해서 상한가를 말아줬다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한가에 들어갔고 꽉 차게 거래량 증가시키면서 오늘장에 어쨌든 뭐 윗꼬리가 좀 달리긴 하는데 양봉으로 끝나면은 저는 뭐 어쨌든 내일도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이거 만약에 시가 깨면서 밀리기 시작하면은 뭐 그간 밑에서부터 언제 팔아야 될지 고민했었던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제 뭐 물량을 쏟아낼 가능성이 좀 높고 특히나 이제 밑에서 아니고 어제 이제 중간 정도나 아니면 거의 뭐 종가에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뭐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건 뭐 사실 안 보시는 게 뭐 정신 건강에도 좀 좋고 그다음에 뭐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시가 깨지는 순간 다 던져버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혹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두 분의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녹십자 랩셀을 볼 텐데 이 종목 최근에 추천하신 전문가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3% 정도 밀립니다. 이 가격대 매수 가능할지 좀 여쭤볼까요? 소장님. 네, 지금 그 적자 전환했다는 소식에 일단 지금 주가가 눌렸는데 이 뭐 요즘에 신라젠도 마찬가지고 녹십자 랩셀도 마찬가지고 바이오주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 어떤 파이프라인이죠. 신약 후보 물질이라던가 혹은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암 부분에서 임상이 들어갔다. 근데 임상, 2상, 뭐 3상 해도 뭐 나중에 그 출시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만 미리 그걸 땡겨와서 굉장히 쳐줍니다. 가격을 지금 쳐주는 상황인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2016년도 6월 달에 최고 가격이 이 65,000원대입니다. 65,000원대를 2018년 1월 달에 엄청나게 강력하게 뚫어서 이제 완전히 날아간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 달에 바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2달 동안 그 65,000원대 가격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 2월 달에 주고받은 건 장군멍군으로 없다고 치면 그 나머지 4개월 달을 보면 전부 65,000원
2016년 6월달 그 고점에서 월봉상으로 종가를 그 부분을 못 넘고 지금 끝났죠. 지금도 그 부분에서 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65,000원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다시 튀어나간다면 85,000원대까지 갈 수 있는데 만약에 65,000원에서 다시 무너지면 4번이나 실패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만원대로도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000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준점으로 삼으셔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오늘 또 급등하고 있는 현대건설 보겠습니다. 앞서 남북경제협력조 옥석가리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현대건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살펴볼게요.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을지부터 좀 여쭤볼게요. 팀장님. 실질적인 수혜는 가능하겠죠. 어쨌든 대북 관련된 부분들에서 국내 이제 대기업 그룹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서 이제 현대가가 가장 이제 우호적인 위치에 있는 부분들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고, 그 중에서 이제 건설 쪽 토목 프로젝트 시작하면 당연히 우호적인 이슈들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건 이제 워낙 장기적인 플랜이다라고 이제 조금 볼 수가 있겠죠. 오늘 합의해가지고 우리 철도도 깔고 아니면은 건물도 집시다 라고 해서 바로 삽을 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컨소시엄도 구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기간 자체가 상당히 이제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주가 움직이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센티멘탈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이제 수혜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작용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해놓고 만약에 현대건설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내건설 쪽도 나쁘지 않고 해외 쪽 돌아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GS건설 실적 서프라이즈 내놓으면서 국내 건설사들에 대한 기대감을 어쨌든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단지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측면이고요. 12% 대형주인데 어쨌든 12% 올라온 종목을 쉽게 접근을 하거나 그러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만원대 초반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도 접근할 접근해볼 만한 의향은 있다. 그러니까 오늘 급등하기 전 가격인 51,000원대, 52,000원대 요 정도 수준이면 가능하지만 지금 이 수준은 좀 확실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현대건설은 지금 자리는 아니고 51,000원대까지 주가가 조정 나왔을 때 접근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오늘장 급등하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보겠습니다. 실적이 좋았고요. 증권사 리포트 상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산인프라코어는 소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지금 아까 화학업종이 지금 경기 민감업종 중에 가장 튀어 올랐죠. 그리고 건설주 현대건설이 물론 그 남북 경협 이슈가 꼈지만 전반적으로 건설업종이 회복되는 사이클의 초반부에 있다. 단지 불쏘시개 역할을 남북 경협이 한 것뿐이다. 그래서 튀어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기계업종은 건설업종에 딸려가기 때문에 특히 두산인프라코어는 그런 부분에서 다시 또 그 건설주 후발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의 소식은 두산인프라가 미얀마에서 굴삭기 68대를 수주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비 대비 63% 급증한 영업이익 2,415억 원을 기록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주가 그 상황에서 바이오주나 IT가 엄청나게 달렸고, 기계업종, 건설업종, 조선업종 이런 건 다 뒤져 있죠. 하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모든 업종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를 보려면 캐터필러를 안 볼 수가 없죠. 세계 최대의 굴삭기 업체인데, 캐터필러는 2016년 바닥 60달러, 50달러 부근에서 지금 172달러까지 급등했습니다. 만 2년 동안. 만 3년이죠. 그래서 지금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캐터필러의 주가에 비해 굉장히 뒤져 있죠. 후발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2016년 바닥은 찍은 게 지금 지나고 보니 확인은 됐는데 캐터필러의 탄력보다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2007년 10월 달의 고점이 너무나 멀어 보이죠. 하지만 이제 캐터필러의 주가가 이렇게 좋다는 건 굴삭 시장이 좋다는 거고, 두산인프라코어도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종이 회복되면 두산인프라코어도 같이 오른다. 지금 그 사이클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화학업종을 보면 알고, 기계업종의 대표적인 두산인프라코어도 한 발 한 발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 봤고요.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진행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군단이 추천하는 탑픽 종목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리뷰부터 듣겠는데요. 청개구리 투자클럽 박민호 전문가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금요일에 첫 출연을 하셨었는데 셀트리온이 거래일 하루 만에 6% 이상 수익이 나서 리뷰를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전문가 총수익률 8위 안에는 못 들어서 앞서 저희가 보여드리지는 못했었는데 사시자마자 6% 이상 수익을 낸 거거든요. 앞으로 흐름 어떨까요? 네, 현재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가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현지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이 동등한 효과를 내면서도 가격은 저렴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고요. 셀트리온의 해외 영업을 담당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따르면 트룩시마는 지난해 4분기 기준 영국에서 43%, 네덜란드에서 58%의 점유율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전망이 좋아서 이제 대형 제약사들도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이미 셀트리온이 과점하고 있어 실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고요. 최근 미국의 존슨앤존슨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오리지널 의약품인 이제 레미케이드를 위협하면서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 22.5%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 매출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제 증거가 되겠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국내도 쇼커버링도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 좋은 흐름 기대가 됩니다. 예, 셀트리온은 목표 주가를 35만 원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이어서 오늘 장에서 기대되는 탑픽주 어떤 종목 보셨는지 들어볼까요? 네, 이제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썬데이 토즈입니다. 애니팡으로 유명한 이제 소셜 게임 전문 개발 업체인데요. 다른 것보다 이제 신작 위베어 더 베어스 퍼즐, 북미 시장 흥행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북미 시장 iOS나 구글 플레이 매출 상위권 게임 중에 퍼즐 게임이 다수 포진되어 있고 라이프 사이클도 길기 때문에 진입 성공 시 캐시카우로 꾸준한 매출 발생이 가능하고요. 또 시대의 흐름에 맞게 단순 퍼즐 게임과는 다르게 육성과 스토리 라인을 갖추면서 유료 결제율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원작인 위베어 베어스 애니메이션이 시즌제로 계속 진행되면서 스토리 라인업 추가와 다양한 상품 판매도 긍정적이고요. 이번 글로벌 버전 마케팅은 페이스북과 같은 대형 SNS 플랫폼을 활용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카카오에 수수료 지급을 하지 않으므로 수익성 면에서도 기대가 됩니다. 예, 가격적인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현재 이제 매수가는 42,500원 잡아주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5만원, 손절가 39,000원 잡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장 탑픽주는 썬데이 토지였고요. 지금까지 청개구리 투자클럽의 박민호 전문가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 33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 엇갈리며 출발한 국내 증시 변동사항 있을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희훈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는데요. 좀 자세히 보시면요. 현재 0.43% 상승을 하면서 2,503.22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2,490선에서 출발을 했던 코스피는 2,507선까지 올라와 있다가요. 2,50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448억 원 그리고 106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일까지 이 액면 분할을 앞두고요. 거래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2.87% 하락을 하면서 84,6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당할 가능성에 현재 약세입니다. 네, 현재 보시면 셀트리온은 0.54% 하락을 하면서 27만 5천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17% 하락을 하면서 49만 5천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는 3.28% 상승세입니다. 포스코는 지난 낮은 하산 프로젝트에서 러시아산 유연
우량탄을 나진행을 통해 직접 운송했던 바 있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이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현재 36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0.71% 하락하고 있고요. LG화학이 오늘 0.99% 상승했는데요. 오늘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현재 35만 8,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96% 하락을 하면서 877.98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870선에서 현재 출발을 했던 코스닥은요, 879선까지 내려오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개인과 기관은 각각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이 바이오주가 약세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모두 하락세고요. HLB가 현재 0.85% 상승을 하면서 11만 8,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도 현재 0.61% 상승을 하고 있고요. CJENM은 오늘 0.11%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바이로메드는 2.02% 하락을 하면서 21만 8,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나노스가 오늘도 상승세입니다. 1.60% 상승했습니다. 나노스는 지난 10일간 122% 상승을 했던 바 있는데요. 나노스는 남북 경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현재 6,34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모두 하락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금호석유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9.69% 상승을 하면서 10만 7,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북 경협주가 강세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도 현재 8.63% 상승을 하면서 10만 2,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쌍용양에도 7.43% 상승을 하면서 2만 6,7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남해화학 모두 상승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LIG 넥스원이 현재 4.62% 하락을 하면서 4만 2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동아 ST는 4.39% 하락을 하면서 10만 9천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 에이로스페이스와 한올 바이오파마, SK 하이닉스 모두 하락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대ITI, 그리고 2위부터는 현대로템, 3위 대우AL, 4위 셀트리온, 5위 현대건설, 6위 우리기술, 그리고 7위는 삼성전자, 8위는 네이처셀입니다. 네, 1위부터 함께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철도 신호대여 시스템 기업인 대ITI가 남북과 북미 관계 완화에 따른 대북 유라시아 철도 사업 기대감에 장의 상승세를 현재 타고 있습니다. 지난주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중요한 의제로 논의가 된 바 있는데요. 현재 30% 상승했습니다. 현재 5,0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위인 현대로템 조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대로템은요, 이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철도 차량과 철도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현대로템은요, 앞으로 북측과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이 모두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더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2만 6,6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3위인 대우AL 좀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대우AL은 알루미늄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철도 시설과 철도 차량 관련 소재도 제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29.85% 상승을 하면서 5,09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혜원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는 종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날 수 있게 전문가들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이 되어 있고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로 만나봅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한 이사 전화로 연결해보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종목 듣기에 앞서서 수익률 리뷰를 듣겠습니다. 4월 18일에 주셨던 유한타증권이 지금 8%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흐름 계속 상승으로 보십니까? 네, 일단은 그 증권주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것들이 지금 남북 경협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증권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면은 거기에 따른 그 수수료 수입,
그리고 신용이나 최근에 이제 신용이 엄청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용에 따른 이자 수입 이런 어떤 펀드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지금 현재 시장의 호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한타증권이나 NH투자증권 다 그렇겠지만 특히 이제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탄력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현 액면가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회사의 이제 성장성이나 이런 거에 맞춰 갖고 주가도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큰 흐름에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상승 흐름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도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조정받으면 사고 큰 흐름에서의 상승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주가가 많이 낮아진 상태다라고 분석되는 종목에 대해서 저희 추천주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을까요? 네, 오늘은 특히 이제 최근에 그렇죠. 남북 관련 중심으로 해서 시장은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제 가지만 내가 또 저점에 매수를 어떤 식으로 담아야 될 것인가도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는 미래, 지금 현재는 주가는 바닥권이지만 이후 상승을 할 때 눈여겨보고 지금 현재 가격도 낮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코렌텍을 관심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렌텍이 어떤 회사냐면은 이제 국내 인공관절, 실관절, 고관절 이런 분야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의료 장비 쪽에서 보면은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전 시장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미래컴퍼니라든가 고영이라든가 이런 로봇 관련 수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좋은데 거기에 재료로 쓰이는 거 우리가 인공관절이라면은 실관절하고 고관절이 있는데 이게 거의 이제는 우리가 의료 장비로서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현재 이 회사는 현대하고 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투자자들 보면 알겠지만 정성이를 비롯해서 현대유아가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데 현대 쪽에서 한번 바이오 쪽에 한번 키운다 그러면은 이 코렌텍이 한번 키워질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체적인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좋죠. 미래에 이제 꿈을 먹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 회사는 탄탄하게 국내, 전 세계로 보면은 다국적 5위 회사들이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국내만 유일하게 대부분의 전 세계가 이제 다국적 기업 회사들이 어떤 시장 점유율이 다 50% 이상 되고 다 넘는데 유일하게 코렌텍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고관절 이런 부분에서 1위를 하고 있는 회사고 나름대로 이 회사는 그동안에 이제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서 이제 많은 해외로 진출하고 있고 지금 이제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처럼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제 하염없이 밀리고 있을 때 이때는 아직은 주도주가 아니죠. 아직은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제약바이오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움직이는 쪽에서의 어떤 편승이 시장 수익을 능가하는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 전략 자체는 항상 움직이는 쪽에 가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 맞겠고요. 그리고 미래에 어떤 다시 주도주로 의료 장비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가격도 낮기 때문에 코렌텍을 염두에 두시면서 저점으로 일부 담았다가 나중에 이제 바닥권을 확인하면은 그때 본격적으로 매매를 하셔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으로서 보면은 저는 충분히 현재가 정도에는 일부 담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0,000원 이렇게 짧게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바로 손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고 매매를 하시면은 나중에 의료 장비 쪽에서 그리고 인공관절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때는 코렌텍을 항상 염두를 해두시면서 주가 상황을 예의주시하시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함께 매매하시는 분들은 목표가, 손절가까지 잘 메모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코렌텍이었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흐름 분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한 44분 정도가 지났고요. 부자개미 백영민 대표를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시황 분석하고 추천주를 공개해 주시게 될 텐데요. 아마도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매매 스타일, 어떤 종목을 선정하실까일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죠. 네, 제가 그 TV에 출연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오늘 서울경제TV에 이제 첫 방송을 드려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제 매매 스타일은 현 시장에 수급 중심주 내에서 매매를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급 중심의 매매 스타일을 갖고 계신 대표님의 종목 잠시 뒤에 보겠고요.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오늘 장이 처음 열렸습니다. 코스피는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오늘 코스닥이 좀 조정폭이 큰 것 같거든요.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시장은 미국 시장도, 전체적으로 이제 어닝 시즌에 들어가면서 업종별, 종목별로 이제 차별화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시장도 이제 디커플링 현상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예외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주말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또 회담 성과에 대한 이러한 호전적인 흐름이 실질적인 수혜주 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시장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상한가 종목이 4종목 정도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철도 관련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이런 쪽에 나오고 있고, 가장 이제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역시 철도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지금 경원선 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서 상당히 진척이 빨리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관점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대아티아이가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 현대 로템 27.49%, 세명전기, 대오AL, 금요일날 상한가를 쳤던 푸른기술, 이런 것들이 지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건설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난강토건이라든지 특수건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남북경협주에 대한 매매 전략을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남북경협주는 물론 두 번의 정상회담에 지금까지 있었던 거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앞으로 이제 북미회담을 비롯해서 한중일까지 포함해 하는 이런 이제 절차들이 쭉 전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주 쪽으로 이제 종목들이 좀 집약이 될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먼저 치고 갔던 종목들보다는요, 지금 인프라 투자 관련주라든지 자원개발 관련주라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이런 종목 쪽으로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남북 경협주에 대한 매매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매매 전략까지 들어볼게요. 네, 지금 건설주들도 이제 현대건설이 앞장을 서서 깃발을 잡고 가고 있고요. 뒤이어서 이제 실질적인 인프라 쪽이라든지 이런 구축 쪽에서 경력을 가지고 있고 접근이 가능한 이런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속도를 냈던 난강토건이라든지 남아토건, 우원개발, 이하공영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만은 지금 후발주 중에서 아직까지 이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이런 종목들을 발굴해서 매매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중소형 건설사 중에서 EXT라든지 다스코 이런 종목들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오늘 관심주로는 다스코를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사명이 동아에스텍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SOC 사업부라고 그래서 도로에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가드레일이나 방음벽 이 부분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28%로 1위를 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이런 SOC 사업부가 62%의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건축자재, 데크플레이트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36% 정도의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2018년도에 매출이 7.5% 성장한 2,40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0.6% 상승한 233억, 이렇게 해서 올해 지금 예상 EPS가 1,330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펄어본다 그러면은 6.7배,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흑진주 같은 종목이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상 EPS 1,330원에 한 10배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는 13,000원 드리고요. 손절가는 8,9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소형 건설주 중에서 그간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주신 거고요. 다스코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 시각 시황과 함께 또 탑픽 종목까지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 연결해봤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징수와이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하루 쉬고요. 수요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